자, 이제 학생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4장 환경정책 수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도구로 환경정책을 추진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 제5장에서는 우리가 환경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지켜야 할 그런 규칙들, 그런 규칙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safety first, 안전이 최고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의 사전 예방의 원칙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쓰는데 뒤에 가서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해요. 자, 내용은 우리가 여기는 전체적으로 국내 원칙이 한 10가지 되고 또 국제 원칙은 이 국내 원칙에 한 2가지 정도가 더 추가가 돼요. 첫 번째 우리 지속 가능 발전 원칙,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전 예방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이건 앞에서 우리 잠시 얘기도 됐죠. 그리고 무과실 책임 원칙, 그리고 또 현상 유지 원칙, 이거는 환경이 더 이상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말고 이제 뒤에 뭐 한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가지 가서 이제 보도록 해요. 협동 원칙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1번과 12번은 바로 국제환경 정책의 원칙이지요. 영토 관리 책임 원칙, 뭐 동등 이용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환경정책 원칙이란 것은 여기에 있듯이 지켜야 하는 그런 환경정책이 지켜야 하는 그 규칙을 말하는 거죠. 규칙을 말하는데 그 규칙이고 앞에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환경정책 수단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호소적 수단, 규제적 수단, 경제적 수단, 개입적 수단, 이런 그 수단들을 선택할 때 그때에 어, 그걸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 적용, 평가하는데 바로 이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수단이라도 원칙을 어긋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근데 가끔 이 원칙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이 원칙에 따르는 것이 좋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원칙에 벗어나면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좋다. 여기 보면은 국내 환경 정책 원칙은 방금 우리 본 거죠. 사전 예방, 오염자 부담 원칙, 방지 원칙, 현상 유지 원칙, 그리고 여기 보면 방지 근원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 협동 원칙, 중점 원칙, 통합 원칙, 지속 가능 발전 원칙, 이 10가지 원칙이 국내 환경 정책에 적용되고 국제 환경 정책은 말이에요. 바로 이 국내 환경 정책 10가지에다가 영토관리 책임 원칙, 동등 이용의 원칙 이런 것들을 더한 게 이건 지금 국내 환경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이 make pollute pay 이게 뭔가 하면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글로벌 에멀드 팔러시 이게 이제 국제 환경 정책의 원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지속 가능 발전의 원칙에 이야기하도록 해요. 이 모든 환경 정책의 최상위 원칙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에요. 우리 그 환경 정책의 목표도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에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세대 간 형평.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세대에 가 누리는 이 여러 가지 환경의 혜택을 우리 다음 세대도 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세대 간뿐만 아니고 세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공평, 어떤 지역은 아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또 어떤 국가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이런 그 세대 내에 국가 내에 또 국제 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지금 현재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바로 이 우리 후손들도 이 지구에서 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순환 원칙과 지속성 원칙의 기본을 두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거는 지속 가능 발전 원칙, 큰 원칙이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원칙이에요. 이 세부 원칙은 순환 원칙, 지속성 원칙이 있는데 순환 원칙은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지구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순환되고 있는데 그 순환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순환되도록. 그 순환되게 하려고는 뭐 해야 되느냐?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은 극도로 억제해야 돼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순환되지 않아요. 한번 써버리면 거기서 끝이죠. 우리 뭐 석유, 석탄, 광물 자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극도로 억제하고 모든 환경 정책에 또 자원에 관련, 특히 자원에 관련되는 것은 바로 이 재생 가능 자원을 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뭔가 하면은 재생 가능 자원은 재생 능력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지구에서 물질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최대화하는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겠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써야 되고 말이에요. 그런 하여튼 근데 이것도 기본 원칙이. 그다음에 지속성 원칙은 뭔가 하면은 순환되는데 그 순환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시간 변수까지 고려해 가지고 미래 세대까지 연장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그 다시 말해 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순환되고 그 순환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 정책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 주로 관련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 바로 자원 사용, 또 개발 사업 같은 것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 그 도로를 만들 때 산을 자르고 말이에요. 그 산을 한번 잘라버리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겠죠. 불가피할 경우는 산을 자르고 도로를 내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개발 사업도 그렇고 국제환경협약 등에서도 이런 지속가능 발전에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국내의 정책이면서 동시에 국제협약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는 2개가 더 포함되는 거예요. 앞에 10개는 국내고 뒤에 2개는 국제가 아니고 앞에 10개는 국내고 이 10개 국내 플러스 2개 더 추가가 뭐냐면 국제에 적용되는 거지. 이거 다 국제의 가치다.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이것이 적용된다. 환경정책뿐만 아니고 국가의 뭐 그래서 태폐 문화 이런 것들은 뭐 지속 가능한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국가 예산이 있다. 지금 나라에서 이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쓰고 하지만은 좋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의 나라에 있는 나라에 있는 돈을 다 털어먹어 버리면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모든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 바로 그런 원칙. 지속가능 발전이 실제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입법이라든지 결국은 모든 정책은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법에 아예 이런 걸 못 박아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국내의 이 지속가능 발전 원칙을 못 박아두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 법 안에 환경정책기본법도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이런 데도 뭔가 하면 법 조문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사전환경성 검토, 학생들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배울 때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걸 따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지속가능 발전이에요. 이게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수질기준, 대기기준 뭐 이런 것들이에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맑은 물, 맑은 공기 이걸 유지하기 위한 거죠. 맑은 공기, 맑은 물이 뭔가 하면 결국은 환경기준의 적정성이에요. 적정성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 우리 자연생태계가 보존되도록 보존을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바로 이런 거죠.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구속력이 부족하잖아. 만약에 이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하고 어떤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 뭐 그럴 때 이 구속력이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어떨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행정 처분이라든지 벌칙을 가할 수 있느냐. 거기에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천에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지금 지속가능 발전 원칙을 이런 법조문에다가 들어있고 그 법조문을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면은 바로 그 원칙을 따르는 거지요. 국제협약에도 보면은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에서 리우 선언문, 이 리우 선언문은 결국은 뭔가 하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 약속을 함께 한 거죠. 그 리우 선언문에 안에 있어요. 이것도 학생들 그 교과서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리우 선언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27개 항목이 들어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세 번째, 현존 세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 세대죠. 미래 세대의 개발 및 환경적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하여야 한다. 이 말이 결국은 뭔가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국제협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여기서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바로 이제 사전 예방의 원칙. 이것도 유명한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경 오염이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아주 보수적인 접근이에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사전에 막아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예방 원칙, 사전 배려 원칙, 사전 주의 원칙, 사전에 주의한다는 거죠. 회피 원칙,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피한다는 거지. 회피 원칙, 비후회 원칙, 말이 조금 그렇지만 이것도 이런 말도 써요. 나중에 잘못된 걸 후회하지 말아라. 자, 여기 보면은 이런 precaution, 영어로 바로 이 precautionary principle. precautionary principle은 preventive or corrective action to reduce or eliminate the risk of harm.
그 이게 해로운 위험성, 반드시 해로운 것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리스크를 사전에 없애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예방적이고 바른 코렉티브 액션, 바른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이 바로 better safe than sorry. 그 안전을 택하라. better safe than sorry. sorry라는 게 뭔가 후회하는 거지. 아, 나중에 아이고 I'm sorry 뭐 이런 예? 나중에 sorry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전한 것이 낫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저거예요. 이게 지금 기후변화, 지금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더워져 가지고 나중 가서 이게 엄청난 문제를 챙기는 것보다 지금 사전에 막자.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둔 하나의 포스터죠. 이게 바로 기후변화도 지금 현재 온실가스를 줄이다. 이게 뭔가 하면 사전 예방의 원칙이에요. 과학적으로 불확실해요. 확실히 불확실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일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막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학생들 책에 교과서에 그 내가 읽어보라는 그 뉴욕 타임즈 칼럼을 영어로도 그 같이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요. 그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기후변화를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막아야 한다. 뭐 그런 의도예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When an activity raises threat of harm to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어떠한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위협을 raise threat of harm, 유해한 위협을 발생시킬 때 precautionary measure should be taken. 사전 예방적 조치가 should be taken. 취해져야 한다. even if, 뭐 하더라도 이거죠. som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re not fully established scientifically.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인과 이 효과, 다시 말하면 원인과 그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펙트,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원인과 나타나는 그 효과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 같은 거죠. 결과의 관계가 fully 완전하게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established 규명되지 않더라도 사전 예방의 원칙을 택해야 한다. 만약에 그것이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사전 예방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전 예방의 원칙의 반론도 많아요. 반론도 많은 게 뭔가 하면은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내가 뒤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왜 그러면 이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환경 문제는 뭔가 하면은 비가역성이다. 비가역성.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irreversible이라 그래요.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병아리가 될 수 있지만은 병아리가 다시 알을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환경 문제도 한번 이렇게 문제를 다시 말해가지고 강에 오염 물질이 배출되면은 그 한 번 배출되면 끝이죠. 배출된 걸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 원상 회복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때 이걸 우리가 irreversible이라. 그 환경 문제는 irreversible 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환경 문제의 또 하나의 문제, 그게 뭔가 하면 과학적으로 불확실해요. 인과관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할 경우. 이 불확실할 때도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사전 예방의 원칙을 택해야 된다. 그 사전 예방의 원칙을 택할 때 봐요. Decision making in the face of scientific uncertainty.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정할 때.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데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 이런 게 있다고. 환경에서 장기적인 축적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서 영향이 나타난다. 하나의 예를 들면 봐요. 이게 학생들 아마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Bioaccumulation, Biomagnification of Dioxin.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대기 오염 물질에서 대기 저거죠. 이 다이옥신이 그 고엽제 사건, 각종 환경 재난에 베트남 고엽제 사건 있잖아요. 베트남의 그 고엽제 때문에 수많은 뭐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했는데 그 원인 물질이 다이옥신이지. 그 말고 소화학장에서 다이옥신 나와요. 태우면은 이 다이옥신이 뭘 태울 때 나와가지고 이 자연계에 나갈 때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는데 요거를 먹고 소가 자라고 그 소가 자라면서 소에서 나온 우유를 먹고 그 우유를 먹는 이 엄마가 모유가 나올 때 더 높은 농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뭔가 하면은 점점 생물체의 높은 농도가 되는 걸 바이오 어큐뮬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먹이 연세를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농축되는 걸 이것이 이제 바이오 매그니피케이션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장기간 축적이 돼 가지고 이런 애한테까지 피해를 주니까 만약 이때 이 단계에서 이것이 뭐 큰 농도가 아닌데 대기에서 이 다이옥신이 아주 미량씩 배출되는 것은 허용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언제 이것이 어떻게 축적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바로 여기에 이것을 사전에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장기간 축적되고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비가역성이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반대 논리가 뭔가 막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은 사전 예방을 따지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가 과연 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인간이 사전 예방의 원칙을 따졌다면은 비행기도 만들지 못했고 자동차도 만들지 못했고 뭘 할 수 있었겠느냐. 왜냐하면은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죽을 수가 있는데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논리가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환경에서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봐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가요. 잘못되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가요.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만들겠다. 내가 만약에 그 뭐라 그러나 그 저런 것들 저걸 그 인공 뭐라 그러나 저 로켓 타고 우주선 타고 날아간다. 우주선 타면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언제 그 사람이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달나라도 못 갔고 우주선도 못 탔고 인공위성도 못 탔고 비행기도 못 만들었다. 사전 예방의 원칙을 다 적용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논리 그게 바로 오퍼처너티 기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그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 리스크 감안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그거는 그 개인이에요. 자기 개인이 내가 그 인공위성을 타고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비행기를 막 시도하다가 말이야. 그런데 환경 문제는 왜 이 오퍼처너티 기회 비용이 불가능한가 하면은 잘못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서는 이 사전 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 지난 그런 서울시 같은 데서 회의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학교 앞에 무슨 실험실을 그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걸 만드는 걸 차연성 하는 사람은 그걸 그렇죠. 그 만들려고 만드는 건데 그 혹시 이제 유해 물질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드는 걸 반대하는 쪽이 있고 찬성하는 쪽은 그런 걸 따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맞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환경 문제는 이게 잘못되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가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사전 예방의 원칙이 맞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진을 지금 우리 저 법에도 다 있어요. 법에 보면은 여기 이런 데가 있죠. 국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조에 보면은 이 법은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이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국민 건강에 또 환경상에 반드시 해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사전에 막고 하천 및 호수의 수역의 수질을 적정 관리 보존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혜택을 널리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들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이제 법의 입법 취지죠. 입법 취지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예방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이 말고도 여러 법대에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법에 예방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국제협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몬트리올 프로토콜 on 오존 이게 오존층 파괴를 막게 해가지고 프레온 가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줄이자. 1987년도에 아까 전에 봤던 그 리우 선언문에도 그리고 스톡홀름 협약 97년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팝스라고 학생들 아마 이런 문장 이것들을 인터넷 들어가 찾아봐야 다 취지가 나오죠. 팝스는 뭔가 하면은 persistent organic pollutan트라 해가지고 난분해성 유기 오염 물질이에요. 분해가 안 되는 거죠.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자연계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난분해성 물질 또 프레온 가스 뭐 그 말고도 이제 리우 선언에도 이제 사전에 막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이 사전 예방의 그걸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에 올라가서 오존을 그렇게 다 파괴 안 할 수도 있고 persistent organic pollutan트가 자연 생태계에 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론을 낼 수가 있죠. 하지만은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사전 예방의 원칙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협약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 보면은 바로 이 런던 덤핑 컨벤션, 바로 이 런던 협약이에요. 바로 이 런던 협약이 아마 학생들 환경공학 개론에서 배웠는데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런던 협약이에요. 런던 협약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못 버리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줄여 나가는 거지. 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런던 덤핑이라면 바다에 해양 투기 금지 조약이에요. In order to protect the North Sea from possible damaging effect of the most dangerous substance. 가장 위험한 물질을 그렇죠? 가장 위험한 물질이 주는 그러한 possibly damaging effect. 그러니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향. 그러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영향으로부터 노시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유럽의 영국 그다음에 또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이 사이에 있는 바다가 노시 북해예요. 북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precautionary approach 사전 예방적 접근 방법이 is necessary 필요하다. which may require action to control input of such substance. 그러한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가지고 바다의 해양 오염을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리는 것을 막는 행동이 필요한데 그럴 때 뭐 하는가 하면 precautionary approach,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Even before the causal link has been established by absolute clear scientific evidence, 절대적이고 명백한 과학적인 증거로 그러한 그 causal link, 원인 결과의 관계예요. causal link라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established, 규명되기 전이라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다에 버리면은 그 버려진 쓰레기가 또 그 쓰레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물고기에 농축되고 그 물고기에 농축된 것이 인체에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이고 명백한 과학적 증거해 가지고 원인 결과가 even before, 원인 결과가 규명되기 전이라도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러한 우리가 막아야 되는 행동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바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바로 이 여기에 들어있는 문구예요. 문구. 다시 말해가지고 국제협약에도 이 사전 예방적 접근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 학생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직접 보고 설명을 하면 조금 나았고 뭐 그림도 그려가면 좀 나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그 책을 잘 좀 읽어봐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앞에서 매번 봤던 오염자 부담 원칙이에요. 오염자 부담. 폴루트 페이즈 프린플. 그 환경 오염 시킨 자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한다는 거지. 환경 보존을 위한 비용 부담 원칙. 그리고 환경 오염이나 훼손시킨 자가 원상 회복 비용과 손실 보상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이걸 다른 말로 원인자 책임 원칙 또는 앞에서 우리 봤죠. 3P의 원칙, Pollute Pays Principle이라고 해요. 바로 이 3P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지. You pollute, you pay. 네가 오염시켰으니까 네가 지불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 사전 예방의 원칙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오염자 부담 원칙은 뭔가 하면은 사업자나 개인, 그 사회 말해가지고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 원인자에게 적용하는 거지. 근데 사전 예방의 원칙은 뭐냐? 환경 행정 주체에 적용되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그것이 불확실하더라도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럴 때 주로 사전 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우리 환경부라든지 환경 행정 주체에게 적용되는 게 사전 예방의 원칙이고, 오염자 부담 원칙은 뭔가 하면은 그 대상이 바로 이 사업자나 개인, 거기에 요거는 환경 정책을 세우는 자들, 요거는 뭔가 하면 환경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런 데다가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그러면 누가 오염 원인자냐? 누가 이 오염을 시키는 자냐? 이 오염 원인자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그 부담을 지어줬냐? 부담의 내용과 범위, 어디까지, 얼마나, 이것도 그리 쉽지 않지요. 부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부담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 원칙을 실행을 한다. 실행을 한다. 여기에 대한 그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 뒤에 가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를 보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환경법의 헌법이다. 모든 환경법은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요 위에 뭐가 있는 헌법 밑에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 그 밑에 각 환경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7조에 보면은 여기에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염자 부담 원칙보다도 이름을 약간 바꿔놨죠.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요거는 이 책임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부담보다도 한 단계 더 위에요. 뭐냐 하면은 부담은 뭐예요? 경제적인 것들. 비용과 손실 보상 비용이란 말에 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돈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원칙을 배울 때는 이 말이 훨씬 더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페이지란 말이 들어있고 영어로도 이 페이지란 말이 들어있고 해가지고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하고 같은 거예요. 요게 조금 더 법적으로 뭐라 그러나 포괄적으로 섰는 용어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기업법 제7조에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여기 자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개인도 될 수가 있고 법인도 될 수가 있어요. 기업체라든지 뭐 우리 학교도 하나의 법인이죠. 자기 개인 법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야기한 자는 그 오염 훼손의 방지와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고 이 책임 안에는 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을 한다. 이게 돈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그 피해를 구제, 다시 세이브하는 그 피해를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피해의 구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누가 그 오염시키고 훼손됨으로 해가지고 제3자가 그 피해를 봤어요. 그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내가 공장을 세웠다. 그 공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나와가지고 옆집에 옆에 논에다가 밭에다가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피해에 그 당한 사람한테 배상을 하는 것이 결국은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그것도 다 부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이게 바로 헌법, 환경정책기헌법, 환경의 헌법과 같은 여기 7조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단점은 뭔가 하면은 이 오염 원인자가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오염을 시켰느냐, 또 부담의 내용 범위가 난해하다. 어디까지 얼마 했느냐, 이게 딱 밝혀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자 부담 원칙 이런 경우에 뭔가 하면은 이런 경우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요. 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때 뭐 우리는 뭐 하느냐, 여기에 대체 원칙이 있어요. 그 대체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집단 원인자 책임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이지만은 이것이 불가능할 때, 불분명할 때는 뭔가 하면 집단 원인자 책임 원칙이다. 그 원인자가 집단이고 원인자별 부담 범위 확정이 난해한 경우,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야기한 집단에 대해 환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 이걸 다른 말로 또 다수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말도 쓰고 집단 부담 원칙이라는 말도 써요. 그룹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 또는 앞에 우리 폴루트 페이즈 프린시플이 아니고 이건 폴루터즈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지. 폴루터즈, 그러니까 S가 이거 떨어지죠. 폴루터즈 페이 프린시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우리 낙동강이 있다. 하나의 강이 있어요. 낙동강 옆에 뭔가 하면은 구미 산업공단이 있다. 그런데 낙동강이 이 구미 산업공단을 지나가다 보니까 오염이 됐어요. 물이 안 좋아. 그러면은 분명히 이 구미에 있는 이 산업공단에서 오염 물질이 나왔는데 그 산업공단에 어느 공장이 문제를 일으켰느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뭐 하느냐, 전체 다에다가 공단 전체에 부담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허다하죠. 비가 올 때 이 지역에
비점 오염이라 해가지고 비가 내리면은 거기에 바닥에 여러 가지 먼지 같은 것들이 그 또 바닥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강을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버렸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전체한테 맡기는 게 바로 이게 뭔가 하면은 집단 원인자 책임 원칙이에요. 바로 원인자 책임 원칙이 하나의 대리로 대선실 수 있는 게. 또 이거는 뭔가 하면 공동 부담 원칙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집단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은 그 원인자와 수혜자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이거죠. 이 앞에서 우리 뭔가 하면은 경제적 수단의 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가지고 환경 보전 사업을 한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정부가 세금 내 가지고 강에 맑게 하는 거예요. 강을 수질을 맑게 하면은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내요? 그 뭐라 그러나 그 강의 옆에 있는 기업체도 세금을 내고 또 그 강물을 먹는 일반인도 세금을 내요. 근데 강물을 맑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 내는 세금, 여기 저 공장에서 내는 세금, 시민이 내는 세금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이제 이 강을 맑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뭔가 공동 부담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등이 환경 오염 방지, 감소, 제거 등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공동 부담 원칙이다. 수혜자와 원인자가 같이 하는. 이 집단은 뭐냐면은 원인자가 집단일 경우에요. 그럴 때 집단 원인자 책임 원칙. 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번에는 이 수혜자가 이 부담을 하는 거죠. 이걸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를 위해 가지고 beneficiary pays principle 또 users pays 완전히 원인자 부담 원칙하고는 완전 반대죠. beneficiary 수혜자가 돈을 지불하고 하는 원칙, 사용자가 돈을 지불하는 원칙, victim 희생자가 돈을 지불하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의 무리용 부담금이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수돗물 쓸 때 돈을 내는 거죠. 무리용 부담금. 수돗물이 돈 내라. 지금 우리 여기에 이 그림을 보면은 말이에요. 팔당 상수원이 있고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그다음 밑에서 이제 물을 먹고 있죠. 근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은 이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팔당 상수원을 물이 맑게 하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오염을 이 사람들이 시켰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돈 내가지고 이 물을 아주 우리 먹기 좋은 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재정적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고 무슨 문제가 되기는 하면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당신들이 여기다 댐을 막아가지고 물 끌어가면서 돈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들 못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뭔가 무리용 부담금 밑에서 돈을 받아 이게 우리는 맑은 물이 있어야지 우리를 건강을 지키고 좋은 수돗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무리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오염자 부담 원칙이 원칙이지만은 예외로 이런 것도 또 하나는 뭐냐 능력자 부담 원칙 능력자 부담 원칙 우리 어디 뭐 밥 먹으러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밥값 내는 이런 식이다. 이게 바로 능력자 부담 원칙. 다시 말해 환경 비용을 능력이 있는 자가 부담 원칙이다. 이 당위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지요. 근데 무리용 부담금의 일부가 또 뭔가 하면 능력자 부담 원칙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 사용량은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자체의 재정 능력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돈이 좀 있는 지자체예요. 지자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시군 뭐 이런 데죠. 지방 재정 자립도 특히 뭐 팔당 수도권 이쪽도 이쪽이지만은 지방에 가면은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금강 같은 데 가면은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무리용 부담금을 달리 부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능력자 부담 원칙이에요. 우리 여기도 오면은 그렇죠. 저 서울에서 내는 돈, 경기도에서 내는 돈, 인천에서 내는 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이 지자체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달리 적용해 가지고 재정 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달리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능력자 부담 원칙이다.